네, 지난 시간 사인 법칙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코사인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도 사인 법칙과 마찬가지로 삼각형에서 각과 변에 관한 관계를 이와 같이 코사인을 써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기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와 같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 이 내용, 이 수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변이 이루는 그 끼인각이죠. 그 끼인각을 알 수 있을 때 바로 그 끼인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 나머지 변이 되겠죠. 그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a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b의 값하고 c의 값, 그 다음에 각 a만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 a의 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이.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자, 여기 이 변을 알고 있고요. 이 변, C라는 변이죠. C라는 변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A의 값을 알고 있으면서 바로 요 각을 알 수 있다면 바로 이 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 B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 길이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알고 있고 그 다음 여기 끼인각을 알 수 있다면 바로 이 끼인각에 대한 대변 C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코사인 법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첫 번째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 문자만 바꾼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식을 변형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bc를 좌변으로 그 다음에 a의 제곱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양변을 2bc로 나누면 결국 코사인 a라는 값을 이렇게 계산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첫 번째를 외워줘야겠죠. 자, 이것을 외우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단계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자, 이 부분까지는 바로 뭐와 같죠? 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여기는 뭐죠? 네,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죠. b 마이너스 c의 완전 제곱. 자, 그런데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이라는 그 수식이 하나는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이 2bc 다음에 바로 이 변 a에 대한 대각 a죠. a에 대한 코사인 값을 추가로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뭘로 할까요? 이번에는 요 b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b의 제곱은 바로 나머지 두 변은 하나는 a고 하나는 c가 되니까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여기까지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네들에 대한 완전 제곱식 2ac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추가로 코사인을 쓰는데 바로 요 b에 대한 대각 코사인 b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c에 대해서도 c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은 각각 a의 그 다음에 b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코사인 c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네, 이게 코사인 법칙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코사인 a 이것도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코사인 b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b는 나머지 그러니까 코사인 b라고 하는 것은 이 각 b에 대한 코사인 값인데 이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스몰 b라고 생각을 하고 각 b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스몰 b라고 하면 나머지 두 개를 쓰는 거예요.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쓰고 요 두 녀석을 곱해서 이 두 변, 이 ac로 나눠주면 바로 코사인 b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코사인 c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c는 바로 요 c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2ab 이렇게 해주면 코사인 c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다음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 a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높이를 b라고 하면 바로 이 b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a분의 b라고 쓸 수 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는 b는 바로 이 빗변의 길이의 a분의 b배를 한 건데, 이 a분의 b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각에 대한 그 함수, 즉 뭐 사인이나 뭐 코사인이나 탄젠트 셋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하면 바로 a분의 b는 뭘 의미하는 거죠? 네, 사인 a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빗변 길이 a의 뭐다? a분의 b배. 근데 그 a분의 b가 사인 a이기 때문에 이 높이 b는 빗변 길이의 사인 a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변의 길이는 바로 이 c라고 하는 건데, c는 바로 빗변 길이 a에다 a분의 c를 곱한 거죠. 근데 이 a분의 c가 바로 뭐예요? 네, 코사인 a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언제나 빗변 길이의 몇 배다? 코사인 a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뭐 연습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빗변의 길이 10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높이는 바로 10 빗변 길이 10에 사인 몇 도? 네, 30도 배가 되는 거죠. 배.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계산해 보면 5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변의 길이는 바로 이 빗변 길이 10에 바로 코사인 몇 도? 30도 배가 된다. 근데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해주면 5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제 유도하는 과정에서 잠시 좀 버퍼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 삼각형 ABC가 있고요. 삼각형 ABC가 있고, 이제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한번 적어 볼까요? 자, 한 번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A가 있어요. A의 제곱은 바로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여기다 코사인을 곱해야 되죠. 코사인, 바로 요거에 대한 대각 A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꼭지점 B에서 말이죠. 여기 AC에 수선을 하나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한 개, 여기 또 한 개에서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각이 지금 A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각을 지금 이 길이가 지금 C라고 되어 있으니까 C를 써서 이 변의 길이를 나타내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각에 대해서 이 BA분의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D라고 할까요? 네. BA분의 AD가 바로 무슨 값이에요? 코사인 값이죠. 그래서 이 길이는 바로 이 빗변 길이 C의 몇 배다? 코사인 A배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높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삼각형에서 요 각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 길이는 바로 이 빗변 길이 C의 사인 A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길이는 C 곱하기 사인 A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B였기 때문에 B에서 이만큼을 뺀 부분이 요만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B 빼기 C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요 A의 제곱은 바로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이 되겠죠. 자, 그것을 그대로 씁니다. A의 제곱은, 자, 이 부분을 제곱하면 C제곱 사인 A의 제곱,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곱해야겠죠. B 빼기 C 코사인 A의 제곱. 자, 이것은 그대로 썼고, 자, 이 부분을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되고, 그 다음에 C의 제곱 코사인 A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맨 앞에 있는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C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되고, 이 부분은 그대로 내려 쓴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합은 언제나 얼마죠? 네, 1이죠. 제곱 관계에 의해서.
자, 그래서 여기 b의 제곱 그대로 썼고, 이것이 이제 1 곱하기 c의 제곱은 도로 c의 제곱이니까 c의 제곱 썼고, 나머지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고 적은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의 제곱이 뭐와 같아요? 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와 같다는 것이 간단하게 유도가 되는 것이죠.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각 C, 여기 C라는 이제 각, 여기를 C라고 합시다. 나머지는 뭐 A, B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각 C가 지금 120도고, 그 다음에 C를 이루는 두 변의 길이가 5하고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자, 나는 C를 구하고 싶다. 근데 이 C라고 하는 녀석은 나머지 두 변과 두 변이 이루는 각, 즉 끼인 각을 통해서 바로 구해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C의 제곱은 바로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야겠죠. 5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몇 도? 120도. 근데 코사인 120도는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걸 알고 있죠. 자, 그래서 C의 제곱은 25 더하기 9 빼기 2 곱하기 5, 3, 1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것이고, 이 나가 떨어지면은 여기 15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썰어락 더해주면 49. 그래서 C의 제곱이 49니까 C는 얼마? 네, 7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죠. 자, 삼각형 ABC에서 A는 2, 그 다음에 B는 루트 19, 그 다음에 C가 3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때 B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B의 크기를 알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요 각 B에 대한 대변의 길이 B를 제곱한 것은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B죠. 자,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B가 지금 루트 19니까 그걸 제곱하면 19죠. 그 다음에 A를 제곱하니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를 제곱하면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AC가 각각 2하고 3이니까 2 곱하기 3, 그 다음에 코사인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2항하고 얘를 2항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이제 6으로 나눠주면은 코사인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삼각형에서 그 내각은 뭐 예각 아니면 둔각이겠죠. 그런데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이 각이 바로 둔각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B는 몇 도다? 120도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삼각형 ABC에서 4sin A는 3sin B하고 같고 6sin C하고 같을 때 이 코사인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기요. 자, 이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세 개의 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고 세 개가 다 분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분자가 x, y, z고 그 다음에 분모는 a, b, c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분자의 b가 x 대 y 대 z인데 그것은 바로 이 분모의 b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도 배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이제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값의 B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정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분수꼴로 바꾸기 위해서 4와 3과 6의 최소 공배수 12로 각 변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변을 12로 나누면 바로 3분의 sin A가 되고요. 두 번째 변을 12로 나누게 되면 4분의 sin B가 될 것이고 여기를 12로 나누면 2분의 sin C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자의 B,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곧 3대 4대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sin 정리에서 sin 법칙에서 뭘 배웠어요? 네,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B는 결국은 sin A에 대한 대변의 길이, B에 대한 대변의 길이, 각 C에 대한 대변의 길이의 B와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내용을 배웠었죠. 그래서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곧 A 대 B 대 C와 같고 A 대 B 대 C가 3대 4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네, 코사인 A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코사인 법칙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코사인 A를 구하고 싶으면 바로 각 A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제곱한 것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a의 길이를 일단 3으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b는 4가 될 것이고 c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바로 이게 제곱을 하면 9가 되고 4, 4, 16 이 2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요 두 개를 곱한 거니까 b하고 c를 곱한 거니까 8이 16이 되고 코사인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면 16 코사인 a가 11이니까 코사인 a의 값은 16분의 11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삼각형 ABC에서 A는 3이고 B는 5고 C는 7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이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네,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떤 각 A에 대해서 사인 A분의 바로 A가 뭐랑 같죠? 네, 2R이랑 같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각과 그 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만 알 수 있다면 바로 지름을, 외접원의 지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내야 돼요? 네, 사인 A의 값, 어떤 각에 대한 사인 값을 하나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인 값은 또 코사인 값을 알 수 있다면 사인 값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하나 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a를 제곱한 것은 이 b를 제곱하고 c를 제곱해서 더한 후에 마이너스 2배에 그 다음에 5 곱하기 7의 코사인 a, 이게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2 곱하기 5 곱하기 7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이항을 해서 더해주면 65가 되고요. 그래서 코사인 a는 14분의 13이 나오죠. 그래서 제곱관계를 이용을 하면 사인 a의 값은 14분의 3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계산을 하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자, 그러면 사인 a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사인 법칙에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인 a분의 a인데 지금 a의 길이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네, 3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식의 의미가 뭐예요? a 곱하기 사인 a분의 1이죠. 즉 a에다가 사인의 역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a가 3이니까 3에다가 요 녀석의 역수 3 루트 3분의 14를 곱해주면 3, 3 떨어지고 루트 3분의 14를 유리하면 3분의 14 루트 3이죠. 이것이 바로 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지름은 이걸 2로 나눠주면 되니까 3분의 7 루트 3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탄젠트 B 곱하기 사인 C의 제곱이 탄젠트 C 곱하기 사인 B의 제곱과 같다.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코사인 법칙이잖아요.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여기를 좀 잘못 썼네요. 자, 여기를 조금 고쳐보겠습니다. 여기가 BC가 되겠죠. BC. B 두 개를 곱한 거 B, C 이렇게 돼야죠. 자, 이게 코사인 법칙인데 이제 매번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코사인 A를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요거를 바로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자, 이것을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요 탄젠트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탄젠트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탄젠트 B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B분의 사인 B로 바꿀 수 있고 얘는 그대로 쓴 거고요. 탄젠트 C도 마찬가지죠. 코사인 C분의 사인 C, 그 다음에 그대로 써서 사인 B의 제곱.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사인 B 하나씩 있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약분 처리하고 여기도 사인 C가 두 개 여기 하나 있죠. 여기도 약분 처리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B분의 사인 C 남고 우변은 코사인 C분의 사인 B가 남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이 또 같겠죠. 그래서 사인 B, 자, 요 두 개 곱한 거 사인 B 곱하기 코사인 B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사인 C 곱하기 코사인 C와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또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sin b는 우리가 2r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안 나오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sin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나와야 됩니다. sin b는 2r분의 b랑 같고, 그 다음에 이 cosine b는 아까 저 위에서도 배웠죠. 자, cosine b는 바로 요 스몰 b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를 먼저 쓴다.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제곱 쓰고 나누기 2개 곱해서 2배 한 거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sin c도 마찬가지로 2r분의 c 이렇게 되고 곱하기, 자 여기는 이제 각이 c니까 대변의 길이 스몰 c에 대해서 c가 아닌 두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이제 c의 제곱 쓰고 나누기 2개 곱해서 2배 한 2ab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2r 날아가겠죠. 여기 2r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2a도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럼 여기 이쪽에 남아있는 분모는 c, 이쪽에 남아있는 분모, 여기는 b, 여기는 c.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얘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b의 제곱 되고, 얘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c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것을 그대로 쓴 거예요. 얘를 이렇게 곱해서 b의 제곱 곱하기 괄호, b의 제곱 곱하기 괄호, 그 다음에 c를 이쪽으로 곱하면은 c의 제곱 곱하기 괄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 보세요. 여기 b의 제곱, c의 제곱, 이쪽도 c의 제곱, b의 제곱 두 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딱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녀석들을 사라지게 한 다음에 일단 전개를 하는 겁니다. 전개.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은 a제곱 b제곱이 되고, 얘하고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b의 4승 되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바로 a제곱 c제곱이 되고, 얘하고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c의 4승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쪽으로 이항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b의 4승이 b의 4승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의 4승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a제곱 c제곱은 원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 그것이 뭐가 돼요? 네, 0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합차를 적용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되죠. 그럼 뭐가 나와요? 네, 공통인수가 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인수로 한 번만 더 묶어주면, 자, 어떻게 되나요? 네, 공통인수 요놈으로 묶어주게 되면 바로 여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인수가 하나 이렇게 더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을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이쪽이 0이어도 좋고 이쪽이 0이어도 좋다라는 얘기니까, 이쪽이 0이 되려면 a제곱이 바로 이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으면 될 것이고, 또는 바로 이쪽이 0이 되기 위해서는 b의 제곱과 c의 제곱이 같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죠? 네,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어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또는 바로 B하고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들은 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제들이니까 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에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충분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